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세계 도시 계획자들 사이에서 사기급 극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작 서울에 사는 우리조차 그 진짜 가치를 모른 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은 그냥 강이지 뭐 특별할 게 있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던 한강이었는데요. 그냥 흐르는 물줄기라고만 생각했던 그곳에 세상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강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 도시환경 디자이너 에바입니다. 서울시의 초청으로 한강 재생 프로젝트 자문과 강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12시간을 날아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스웨덴의 공항도 깔끔하다고 자부하는데 여기는 그 이상이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한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그 위를 오가는 차들의 행렬. 그리고 강변을 따라 펼쳐진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생각하며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이 들었어요. 스웨덴과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도시,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모든 것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스웨덴보다 더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공공시설들. 늦은 밤에도 활기 넘치는 거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한강의 존재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도시는 뭔가 특별해 분명 배울 것이 많을 거야.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첫날 밤을 맞이했죠. 아침 일찍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정하윤 팀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첫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템포로 진행됐습니다. 에바 씨, 오늘은 한강 현장 답사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윤 씨는 PPT 한 장을 넘기며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미팅이 보통 여유롭게 진행되는데 한국식 빠른 소통에 약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서를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죠.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자전거로 둘러볼 예정입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물론이죠. 스톡홀름에서도 자주 이용해요. 회의를 마치고 여의도로 이동했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하니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자전거를 빌려 하윤 씨를 따라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생각보다 훨씬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서울에는 한강을 따라 총 8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도시 어디서든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었죠. 하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기 힘든 짙은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었어요. 에바 씨,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저쪽 대피소로 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자전거를 몰고 가까운 대피소로 향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강에 있던 많은 시민들도 함께 대피소로 모여들었죠. 여름에는 이런 스콜이 자주 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그칠 거예요. 하윤 씨의 말처럼 소나기는 갑자기 왔다가
금방 그쳤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의 수변 개발 전문가 마크 르루아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세계 각국의 강변 도시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강만큼 도시와 잘 어우러진 강은 드물죠. 마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피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특별했어요. 비가 그치자 우리는 다시 자전거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며 보니 소나기가 내린 후 더욱 선명해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지나며 도심 속 자연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여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해요. 하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이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도시들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이렇게 변덕스러운 자연 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대비된 도시 설계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느낀 건 이 강이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는 한강 그리고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 한강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한강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게 됐어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산업화의 대가였죠. 그 말과 함께 보여준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는 강,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는 모습, 강변에 쌓인 쓰레기들. 지금의 맑고 깨끗한 한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목이 메어 겨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강종합개발계획이 큰 전환점이었죠. 한강의 변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는 동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연을 해치고 다시 복원하는 인간의 이중성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가능성을 본 것 같아 희망이 생겼죠. 오후에는 선유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쓰고 공원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원래 정수장이었어요. 한강의 물을 정화하던 시설이었죠. 2002년에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정수시설의 잔해들을 지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붉은 벽돌은 마치 슬픈 역사를 간직한 채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어요.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네요. 마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통 낡은 시설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상처를 지우지 않고 품어내는 방식이 독특해요. 빗속에서 걷다가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선유도 다리 위에 서서 비에 젖은 한강을 바라봤어요. 오염됐던 강이 다시 살아난 과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강이 다시 살아난 건 그냥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덕분이었겠지. 빗방울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다리 위에서 바라본 한강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생명력이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인간 시간이 함께 이룬 기적 같은 복원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어 감사해요.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시간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존재라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윤 씨가 말했어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한강이 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반포대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빗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 높이가 확연히 올라가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다리가 바로 잠수교예요. 차가 멈추고 우산을 쓴 채 밖으로 나가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윤 씨가 가리킨 다리는 거의 물에 잠겨 있었어요. 이 다리는 원래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어요. 홍수가 날 때 물길을 막지 않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물에 잠긴 다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윤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자연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로군요. 이날의 일정은 폭우 속에서 서울의 수방 시스템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양재천 등 서울 곳곳의 하천 시스템과 빗물 펌프장을 방문했어요. 놀라웠던 건 이런 폭우 속에서도 도시가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은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기후에 수천 년간 적응해왔어요. 그래서 물과 함께 사는 지혜가 있죠. 하윤 씨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의 철학에 감동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는 대신 존중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 아닐까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었어요. 역사 안에는 물 한 방울 새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려도 지하철이 멀쩡하다니 놀라워요. 철저한 방수 시스템과 배수 설비가 갖춰져 있거든요. 매년 장마철을 대비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죠. 더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침착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서울 시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카페에 앉아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우산을 나눠 쓰며 길을 건너는 이웃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건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하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데 익숙해요.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어왔거든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품어내는 서울의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도시 디자이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빗줄기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의 지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맑아진 넷째 날 우리는 한강의 일상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뚝섬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드릴게요. 하윤 씨의 안내로 먼저 수상 스포츠 체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카약, 카누, 패들보드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곧 저는 패들보드 위에 서서 한강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자 강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이 환상적이었어요. 물 위에서 보는 도시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한강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어떠세요? 물에 젖은 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도시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오후에는 반포 한강공원의 새빛둥둥섬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강은 그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기도 하죠.
행사장에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한강이 중요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 교류의 장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주말마다 한강에 와요. 여기서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만나요. 베트남에서 온 한 어머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강이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사회적 통합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의 나이트 마켓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푸드트럭과 수공예품 가게,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하윤 씨의 제안에 따라 비빔밥과 막걸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맛은 놀라웠고 막걸리의 부드러운 맛도 인상적이었어요. 와,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색과 맛이 어우러지다니요. 음식을 먹으며 한강변에 앉아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주변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이 모여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정말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이 녹아있네요. 하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한강은 우리의 삶 그 자체예요. 1년 내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죠. 그날 밤 강변에서 즐긴 음악 공연과 시민들의 웃음소리.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들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자연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처럼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였어요.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 모두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저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한강수질수위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모니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한강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는 한강 전역의 수질, 수위 유속 오염도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5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죠. 스웨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의 정밀함과 통합성은 제가 본 어떤 시스템보다 뛰어났습니다. 센서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한강 본류와 지류에 총 280여 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CCTV 500대도 포함되어 있죠.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시민들에게도 공개된다는 점이었어요. 누구나 앱을 통해 실시간 한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에서 만난 청년 엔지니어 민준 씨는 AI를 활용한 수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과거 수질 데이터와 기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 48시간 후의 수질을 예측해요. 정확도가 92%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준 씨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시스템은 스웨덴에서도 보기 힘든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자연을 보호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한강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의 말에서 기술 이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만이 아닌 역사와 감정이 밑바탕에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강 스마트 시스템의 다른 측면들을 배웠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숨은 자동화 시스템, 수질 오염 시 즉각 대응하는 긴급 차단 시스템, 그리고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앱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스웨덴의 시스템과는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우리는 주로 자연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는 첨단 기술로 자연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접근법 모두 중요해요.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잦아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죠. 미래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민 참여형 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간단한 키트로 수질을 측정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시민 과학의 개념이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환경을 지킬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이 핵심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마트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런 시민 중심의 미래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윤 씨,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울은 기술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네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별빛이 한강에 어우러져 마치 우주의 한 조각을 담은 듯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지혜와 노력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연구 일정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스웨덴 본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강 도시 모델,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목을 타이핑하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본 서울의 야경,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던 순간, 선유도에서 느낀 감동, 폭우 속에서 본 도시의 대응력, 시민들과 나눈 따뜻한 교류, 그리고 첨단 기술과 지혜. 에바 씨, 보고서는 잘 되어가나요? 아침 일찍 하윤 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서 오히려 어려웠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스웨덴 본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었어요. 특히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죠. 오후에 화상회의를 통해 스웨덴 본사팀과 첫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하윤 씨와 함께 했어요. 한강은 단순한 수로가 아닌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태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강조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한강의 변화 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서울의 접근 방식입니다. 자연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조화시키는 방식이죠.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반응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실제 데이터와 제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바, 이 모델이 스웨덴의 예테보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술 책임자인 요한이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들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예테보리의 해안 재생구역에 서울의 수변 활성화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설계와 데이터 기반 환경 관리 시스템은 즉시 도입 가능해요. 2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본사팀은 서울 모델을 예테보리 프로젝트에 시범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체험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한국의 모델이 그들을 설득한 거죠. 해냈네요. 정말 기뻐요. 하윤 씨의 얼굴에도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에바 씨가 서울의 가치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서울이 글로벌 지속 가능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주 전에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과 한강은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제 일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강의 지혜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울의 경험이 스웨덴을 넘어 더 많은 도시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떠나기 전날 하윤 씨와 마크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해 질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한강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에바, 이 일주일이 어땠나요?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일주일의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세느강 프로젝트에 한강의 지혜를 많이 적용해 보려고 해요. 석양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이 순간을 담고 싶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에바 씨, 이건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하윤 씨가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강의 물을 담은 작은 유리병과 한강 모양을 새긴 펜던트가 들어있었어요. 이 물은 70년대 오염됐던 한강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한강의 물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증거죠.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강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와 파전을 나눠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와 치유 실패와 성공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담긴 희망의 상징이죠.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저도 한강에서 그런 의미를 발견했으니까요. 서울은 정말 미래형 도시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어요.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호흡하는 법을 알려주는 도시죠.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 물결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하윤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하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때는 더 발전한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